안녕하세요, 송기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추석 영웅 선택권 뽑기 가이드 영상입니다. 추석 영웅 선택권 뽑기 가이드 매번 똑같은 내용으로 약간씩 내용을 변경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유비분들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버전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는데도 항상 이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좀 수요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웅 선택권에서 받으면 좋은 영웅들 4명을 골랐는데, 바로 티아리스, 탄생의 빛, 루크레치아, 로자리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티아리스 같은 경우는 유미분들도 다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영웅 선택권으로 티아리스를 받는 유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티아리스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PVE 난이도를 많이 낮춰주기 때문에 솔직히 무조건 있어야 하는 힐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PVE에서 가장 좋은 힐러가 누구게요? 라고 이렇게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티아리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거의 오픈 초부터 꾸준히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로젠실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티아리스의 자리를 위협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이 티아리스가 최고다, 티아리스 최고다, 티아리스 파입니다. 저 티아리스 파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티아리스 파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아리스가 좋은 이유는 진격의 가오가 진짜 대체 불가능한 스킬이어서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유비가 저 스펙일 때 고스펙 던전을 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상 진격의 가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일단은 고스펙을 깰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적의 반격들이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때려놓고 자기가 죽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진격의 가오가 있다면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티아리스 각성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쿨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별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각성기 없이는 못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이동력 플러스 1도 시켜주고 광역 진격의 가오를 걸어주기 때문에 애들이 아다다다다다 가가지고 아다다다다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던전을 클리어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티아리스는 사실상 버릴 게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아리스의 유일한 단점은 아무래도 육성을 찍기 전에는 고유 패시브, 그 피를 채워주는 게 좀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성 찍기 전에는 운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 제일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아리스의 다음 배너는 22년 12월 21일, 그 다음에 23년 5월 10일 이렇게 두 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탄생의 빛. 탄생의 빛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 옛날에 탄생의 빛,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 누가 더 좋냐 라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탄생의 빛을 지지해 왔습니다. 탄생의 빛, 여러분들 탄생의 빛을 뽑아주세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4번 항목입니다. 이 캐릭 없으면 제가 올리는 영상 90%는 아마 따라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탄생의 빛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저 텔레포트를 이용한 다양한 그 스킬들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제가 PVE에서 거의 빛덱을 사용하는 비율이 한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생의 빛은 그때 거의 단골로 들어가고, 빛덱이 아니어도 객원으로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사실상 송기사 영상을 제대로, 그러니까 어차피 스펙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히는 따라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를 내보려면 탄생의 빛이 필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탄생의 빛 같은 경우는 유대가 없어도 1인분 이상 하는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인질도 다른 영웅들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의 빛이 텔레포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물상자, 그리고 보물상자 먹을 때 엄청 좋아요. 메인 스토리 그 보물상자 먹으러 가는데 엄청 귀찮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공의 균열, 그 보물상자 먹으러 가는데 너무 귀찮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보물상자를 먹을 때도 엄청 좋고, 그 다음에 텔레포트를 이용한 전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전략들을 탄생의 빛이 있으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성스러운 빛, 그 다음에 각성기로 공격 후에 힐까지 해주는 엄청난 그 보조 스킬 같은 것도 있고, 공격 스킬도 있고, 보조 스킬은 아니다, 공격 스킬인데 힐까지 해주네, 좋네.
그 다음에 뭐 파이어볼, 썬더, 빙결 이렇게 수많은 상성 공격 스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 스킬들을 들어가지고 좋은 딜링을 뽐낼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성기를 배우고 나면은 지원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재행동이 곧바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생의 빛이 일단 강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화 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강화 버프를 사용을 하고 곧바로 재행동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초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탄생의 빛을 조금 더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가 SP 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65 스킬라를 빨리 깨야 돼요. 65 스킬라 깨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SP 쉐리 만드는 게 점점 늦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탄생의 빛이 있으면 능력치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거리 뭐 3칸으로 열심히 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탄생의 빛한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성기를 배우기 전, 그러니까 70레벨이 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기캐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은 영웅인데 약간 이 정도의 영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성기를 배워야지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그 슈퍼 사기캐스러운 영웅이 되는 거지, 각성기를 배우기 전에는 좋긴 하네, 진짜 좋긴 하네, 편하네, 약간 이런 느낌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생의 빛의 다음 배너는 22년 12월 7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 같은 경우는 유대 없어도 이 녀석도 1인분 이상 하는 영웅이에요. 왜냐면 긴 사거리를 바탕으로 적을 뜨뜨뜨뜨뜨 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성기가 그 적 능력치 마이너스 30%인가 25%인가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유대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유대가 없어도 일단은 1인분 이상은 해줄 수 있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저랩 때부터 사거리 4칸으로 일방적으로 팰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은 고유 패시브로 그 전투 시작할 때 인형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인형만 가지고 있으면 사거리가 4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긴 사거리를 바탕으로 적을 일방적으로 팰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얘는 시즈 탱크라고 보면 돼요. 스타크래프트 시즈 탱크인데 시즈 모드를 하고 다니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능의 상징을 끼면 5칸이라는 엄청나게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야, 그런데 너는 왜 탄생의 빛을 더 추천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탄생의 빛 사거리 3칸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루크레치아 같은 경우는 재능의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 뭐 각종 용 같은 거 깰 때 그냥 패턴 같은 거 몰라도 깰 수 있거든요. 그럴 때가 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랑그리사는 어차피 패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 송기사 TV 채널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던전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보고 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을걸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유비분들이 그 초반 컨텐츠를 못 깨는 거는 영웅 때문이 아니고 장비 강화랑 유대랑 인챈트를 소홀히 하셔서 그래요. 장비 강화랑 유대랑 그 다음에 인챈트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시면 R등급 캐릭터들로도 다 깰 수 있는 게 랑그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꾸져서 못 깨는 게 아니고 장비, 그 다음에 인챈트, 그 다음에 용병 훈련, 그 다음에 유대, 이것만 신경 쓰면 어느 영웅으로도 다 깰 수 있으므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생의 빛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워낙 비텍파이기 때문에, 비텍파여서 더 그런 것도 있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일단은 뭐 어디까지 또 들었지? 일단 뭐 계속해서 탄생의 빛만 찬양을 하고 있네요. 탄생의 빛 파네 진짜. 일단은, 그리고 루크레치아의 또 다른 장점, 인형을 통해서, 아까 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인형을 통해서 아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스킬을 자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면 인형이 그 쿨타임 마이너스 1을 감소시켜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군한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군의 좋은 스킬을 그렇게 쿨타임을 계속해서 감소시켜주면서 계속해서 자주 쓸 수 있게끔 보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도 그 광역 강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원 이게 좀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광역강화를 가지고 있어서 객원으로 쓸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1턴을 그렇게 쓴다면 1턴을 무조건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크레치아를 만약 객원으로 쓸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아나랑 같이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루크레치아를 객원으로 쓰실 거면 루크레치아, 그 다음에 리아나, 티아리스 이렇게 3명을 같이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리아나를 같이 쓰고 리아나가 복음을 배운 다음에 복음을 무조건 루크레치아한테 써주고 그 다음에 어게인 쿨 돌 때마다 루크레치아한테 써주고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 같은 경우는 이 쿨타임 띵기기 있잖아요. 이 쿨타임 띵기기를 리아나한테 계속해서 걸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또 써주고 그 다음에 어게인을 또 써주고 이런 식으로 쿨타임을 계속해서 빠르게 땡기면서 계속해서 좋은 스킬을 루크레치아한테만 몰빵을 걸어주면서 클리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객원으로 쓸 바에는 솔직히 리아나랑 같이 쓰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아나 없는 상태에서 객원으로 쓴다? 그럴 바에는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루크레치아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유대인질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이 두 녀석, 이 로자리아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이 네 녀석 거의 뭐 랑그리사 6개월에 한 번씩 등장하는 영웅들입니다. 왜 이렇게 배너의 텀을 길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잘 등장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질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복귀가 원래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22년 12월 달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23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번 영웅 선택권으로는 루크레치아 쪽으로 조금 마음이 쏠리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오로지 빗대기야. 야, 나는 빗대기 레딘 써보고 그 다음에 뭐 SP 에린 같은 거 써보니까 와 빗대기 너무 좋아. 난 빗대기만 쓸 것 같아. 그렇다면 탄생의 빛을 받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루크레치아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너무 길어. 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6개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3개월 후에 탄생의 빛은 이 뽑기 배너에서 먹고 그 다음에 루크레치아는 이번 배너에서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길어. 일단 뭐 어찌됐든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로자리아 같은 경우도 유대 없어도 1인분 이상 하는 영웅입니다. 왜냐면 이 녀석의 주 역할은 검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검이 모든 능력치 플러스 10%랑 그 다음에 공격 후 피해량의 몇 %만큼 피를 채워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그게 전부인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검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뚝딜을 하는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사기적인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신의 시련, 그 다음에 레이드, 그 다음에 챌린지, 뭐 극성의 나라 하드모드 정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절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위 3명에 비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녀석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검을 설치했을 때 힘을 많이 발휘하는 영웅이기 때문에 메인 스토리나 시공의 균열은 열심히 뛰어댕기잖아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메인 스토리던가 시공의 균열 같은 데서는 그냥 평범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질의 난이도가 이 녀석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영웅 선택권으로는 그래도 요번 애들 중에서는 그나마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아무래도 9월 14일 바로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3인 배너 그리고 뭐 이 배너에서 무조건 먹는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두 명이 다 있다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없다. 그러면 얘도 영웅 선택권으로 한번 받아볼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그 다음에 뭐 PVE에서 쓸만한 영웅들로 한번 다음 복귀 영웅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PVE에서 쓸만한 영웅은 어디까지나 엄청나게 주관적인 그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VE에서 좋다라고 하면은 여기 뭐 오메가도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누구는 입실론도 좋다라고 생각할 테고 누구는 플로레인티아도 좋다고 생각할 테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이 네 명이 다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영상이던가 송기사가 주로 사용하는 22명의 영들, 그 다음에 PVE 등급표, 그 다음에 PVP까지 고려하실 분들은 중섭 시즌 12 256강 통계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웅을 받을지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 네 명의 뭐 유대인질이라든지 아니면 이 원본 영웅들을 받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팅! 영상 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파이팅!